오늘 오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최종심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 실체를 또 인정을 한 거고요. 또 징역형이라는 엄벌까지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 또 현재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또는 무소속 의원들의 이 기소 등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네, 이 3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송영길 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윤관석 전 의원은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의원은 그간 재판에서 이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를 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에서 이 원심에서 내린 징역 2년 이게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건데요. 대법원은요, 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이 법리 등 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라면서 윤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을 했습니다. 하급식 법원은요, 그러니까 1, 2심에서는요, 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이걸 이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는데 대법에서도 이를 주요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후속 관련 의원들 재판과 또 관련자 기소 등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문제의 녹취록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침에 알겠습니다. 회의를 했고 예, 회의 잘 되셨죠? 몇몇 못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다음에 어제 그거 근데 어. 의원이 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나.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당사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는요,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 또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예,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허종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 등은 따로 재판에 넘겨져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 이 유죄가 확정된 이 윤관석 전 의원뿐 아니라요. 이 송영길 대표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인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윤 전 의원 대법 판결을 통해서 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실상 같은 증거가 검토되는 다른 재판에서도 이 비슷한 결과, 유죄 판단 도출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민주당도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큰 부담감을 줄 수도 부담감이라든지 불안감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검찰이 현재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의원 7명을 수사 중이고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이 되는 거죠. 특히 민주당과 이 무소속 현역 의원 6명은요. 대부분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에 출석하지 못한다면서 된 그 핑계도 아주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 5명을 포함한 현역 의원 6명은 지난 1월부터 최대 6차례 출석을 통보받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 의원은 출석 날짜를 정해둔 상태에서 갑자기 복통의심에 도저히 못 가겠다라면서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의원들은 국정감사 준비로 시간이 없다거나 돈봉투 의혹 관련 내 이름을 밝힌 보도가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말쯤에 대면 조사를 받기로 협의를 해서 검찰이 이들을 검찰청 로비가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차량 출입 등록까지 해뒀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태가 알려지자 정치인이란 이유로 일반 국민들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도 참다 못해서요. 이들 현역 의원들한테 최후 통보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이들 현역 의원 6명에게 다음 달 13일까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이 재보궐선거도 끝났고 뭐 국정감사도 이번 주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는 만큼 의원들이 더 이상 불출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이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죠. 이 말은 즉 이 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권이 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그 국회 구성을 고려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 체포 동의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끝내 검찰이 이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기소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상 이 피의자 조사는요, 이 수사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만큼 기소하는 데는 절차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역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의 그 유죄 실형을 확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관련자들의 재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지금 아직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탈당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간 황운하 의원. 이렇게 여섯 명은 6차례나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도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는 데에도 오늘 대법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고 그 판결에서 이정근의 이른바 이제 녹취록 자체가 증거 능력도 인정이 됐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지금 유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관련 사건들에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정근 녹취록 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재판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이 내용들을 믿어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당사자들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바로 인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제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검찰이 계속해서 소환 요청을 하겠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그냥 기소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기소가 됐을 경우에도 관련해서는 계속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이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증거로 내세우면서 혐의 입증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300만 원짜리 돈 봉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밝힌 명단은 20명이었어요. 근데 그 20명이 앞에 10명과 뒤에 10명은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당시 외교통상위원장실의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던 10명. 요게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윤관석 의원을 포함해서 4명은 기소가 돼서 윤관석 의원은 오늘 확정됐고 다른 3명은 1심 선고에 보통의 경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소환에 응한 사람은 그 형이 선고가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면죄부를 주느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6명에 대해서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체포영장 가지고서 또 이리저리 논란을 일으키보다 그냥 조사를 이 정도 선에서 해서 그냥 기소를 하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명은 2021년 4월 28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윤관석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면서 나눠줬다는 거거든요. 이건 윤관석 의원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그냥 묻혀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까 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의원 6명도요. 유죄가 입증됐다라든지 확실하게 유죄다 이렇게 저희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